다 넣어야 돼, 제대로. 그냥 용서해주면 더 안 돼요. 나라에 중심이 서지 않으면 나라 그냥 썩어버리죠. 늦었지만 이제 우리가 세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 남경의 같은 얘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자, 그래서 장자가 이제 공자 욕한 거 이제 여기 이야기했고 1편 소요유는 그렇습니다. 소요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공자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계속 욕을 합니다. 하고 2편 재물론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재물론은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뭐 제3의 사람이 올랐냐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막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라는 말이요 이거 같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보리 있죠, 보리. 보리가 요래 강하고 보리는 신기하게 생기가 요래 생겼는데 끝이 똑같죠. 네. 끝이 똑같은 거 갖고 요 글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뭐냐면 물은 이게 우리가 제가 영어를 못하면서 써서 미안한데 뭐 이런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물도 되지만 인물이라는 말을 할 때도 물자를 쓰죠. 이게 물자는 남이라는 뜻입니다. 타인. 그럼 뭐 현대 철학으로 타자라고 해도 되고요. 타인과 같게 한다, 같게 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꾸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자. 그래서 장주가 꿈속에 나비가 되죠. 나비가 또 꿈속에 내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근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두 나비하고 나 사이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 이거죠. 다른 게 있다 이런데 그런데 이것을 물화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과 같이 되는 어떤 방법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거는 주제가 춘추 전국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지 잘났다 그러고 막 백가쟁명 시대에 이게 막 잘난 거 뭐 필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계속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내용도 좀 그럴 뻔하고 참 좋은데 군데군데 공자 욕하는 거 빼뜨리지 않고 넣어놓습니다. 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은 공자를 아무리 욕을 해도 공자의 사상 그 자체는 이 사람이 말하지도 않고 지 신나는 대로 막 떠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장자를 가만히 읽으면 공자 죽고 150년 지나서부터 공자 요가기가 출세한 방법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시대는 출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보하고 이백의 시대에는요. 이때는 과거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를 잘 쓰면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자기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단 시를 한 수 써줘. 상대방하고 시를 주고받죠. 그리고 술값은 지가 다 내줘. 이렇게 그 넓은 중국 천하를 당나라 천하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는 술값이 많은 사람이라 해야 되죠. 하고 자기는 술 잘 먹는다. 실제로 술 절대로 안 먹으면서 술 잘 먹는다고 계속 자랑하죠. 저는 아예 술을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200은 막 술에 끝내주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술에 그만큼 술 많이 마시는 사람 그 좋은 시를 어떻게 썼지? 저는 그게 자꾸 있음스러워요. 이 사람 술 절대로 안 먹고 술 마셨다는 심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은요, 이 사람 엄청 더 부자였어요. 200보다 더 부자였어요. 전 재산 다 끌어먹으면서 사람들 만나가 시 쓰는 것밖에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돈 다 끌어먹고 난 후에는 가난해졌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시 쓰는 사람이 출세하니까 도로 다니면서 사람 만나가 시만 쓴다 이거죠.
시만 계속 쓴다. 그러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논어하고 어쨌건 자꾸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에 나오는 시는 뭐 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시가 아니고 이게 노래였어요. 노래. 그래서 시가라 그러고 그래서 논어에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계속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 4월 전에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주의가 제일 뒤에 있나? 내가 이걸 안 벗겨놨나? 주의 회복이요? 아, 예. 제일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뒷장을 보면 이 부분을 저는 해석을 못했어요. 자왈 사지지시 관저지란 양양어 영이제라 하는 이 부분인데요. 악사지가 뭔가 노래를 시작했는지 시했을 때 란자가 이게 음악의 악곡의 종장이라는 뜻입니다. 종장을 연주하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내 귀에 가득 차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흥어시 이벌의 성어 악 이 세 글자를 보고 시는 예라는 거하고 악이라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 예이기도 하고 악이 예이기도 하고 예가 예악이기도 하고 악은 또 예악이기도 하고 이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했는데 정확하게 적용은 못했는데 오늘을 하나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3꼭지에 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가짜입니다. 정삼이 말하는 시기는 정삼하고 자는 가짜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공자 말이 아닌가 2개 가짜고 11꼭지가 남는데 이 11꼭지 중에서요 시가 예약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덕적인 어떤 실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 303사밖에 없습니다. 그거만 그게 없고 그러면 11꼭지 중에 10개는 전부 다 예약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죠. 시가 바로 예약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는 일단 악이라는 거하고 자꾸 나오고 네 예를 배웠냐 시를 배웠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시는 노래였구나 그렇게 생각해 놓고 이거 번역할 때 적용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자료를 계속 뒤지니까요 바로 정현이가 딱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현은 여기에 서기 한 200년 전에 죽었는 사람입니다. 그게 2세기 사람이죠. 1세기에서 2세기 사람인데 요걸 딱 번역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시는 시가 아니고 수다.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머리가 탁 터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번역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악사지가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음악의 첫 부분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자꾸 읽으니까 이게 주나라가 세미해지고 나서 정나라하고 위나라에서 정악을 만들었다. 정악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니까 악사지가 원래 노나라의 음악을 잘 알고서 그것을 제대로 연주를 했다. 그러면서 요 시를 수장이다. 그러니까 그 시경 제일 첫 부분에 관관지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제하지주로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조 승려는 군자 오고라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처음에는 노래로 부르고 끝부분에 가면 악기를 갖고 연주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하고 악은 같은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시가 뮤직이냐? 시가 뮤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와 악은요, 이거는 합주고 합주.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합주하는 것이고, 요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글자가 아마 요래 성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러니까 제일 첫 부분은요, 그 최고 가는 그 음악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시를 읊는 게 아니고 시를 노래로 부르고 그것의 분위기를 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 말이었구나. 그런데 요 주의가 또 장난쳐요. 요 시를 수장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사지가 무엇을 할 때, 바로 처음 악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젊어가지고 노래를 불러가 너무 잘 불러가지고 공자가 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은 논어 속에 음악을 바로잡은 사람이 공자라는 게 한 번 나오는데, 공자 때문에 이 음악이 지금까지 전통이 내려오고 훌륭해진 게 아니라 악사지가 했다는 말을 강조하죠. 공자 역시 깔아뭉개는 거죠. 주인은 공자 깔아뭉개는 게 필생의 사업처럼 여겼으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되니까 저 부분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읽다가요, 번역 안 되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잘 모를까? 주석도 읽어봐도 잘 안 되고, 어떤 데는요, 제가 대기집설대전 번역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떤 글자, 그때는 무슨 이거 검색 기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글자 하나 때문에 무려 3년을 헤맵니다.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한 40년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가 수장이었다. 그러니까, 시경 그 많은 그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가 바로 그 관저장이고, 관저평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쭉 불러가는 중에 처음에는 최고 조용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 잡고 악기 없이 노래를 한 곡 뽑는다 이거죠. 뽑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드럼부터 먼저 치고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불러도 되지만, 한편 가수가 먼저 노래를 뽑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그 가수의 음악에 맞추어가 칠 수도 있죠. 우리는 중국은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정악의 수자입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주의하고 나이가 한 1000년 차이 아닙니까? 1000년 뒤에 주의가 그 말 하면 싫으니까 공자 깔아뭉개려고 저걸 바꿔가지고 제가 해석이 헷갈려버린 거죠. 바로 그런 점 중에 공자 깔아뭉개가지고 헷갈리는 게, 지자는 락하는데, 인자는 수한다 이 말. 지혜로운 자는 즐거워하면, 즐겁다 반대는 반드시 괴로워하거나 우울해야 되는데 오래 산다 이거 안 맞죠? 이거는 우자가 맞다 이거죠. 울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반대는 이거. 그러고 수하고 우는 발음도 비슷하네. 그런데 이거를 왜 바꿔놨느냐? 하여간에
서양 사람이건 뭐 또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단 오래 산다는 말하고 성적으로 강하다 말 이거 되게 좋아하죠. 저는 성적으로 강하다는 말 사람들이 마늘 먹으면 남자한테 좋다는 말 일부러 마늘 안 먹어요. 그래서 저 냉장고에 있는 마늘 다 썩어서 내버리는 게 되게 많이 이제 열심히 먹어보려고 전번에 누가 마늘을 여기 한 통 사드리고 저한테 사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건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먹었어요. 그럼 마늘을 먹어야 이 생각해. 마늘을 해마다 삽니다. 마늘 처리되는 5월달이나 7월달 되면 100개를 딱 한 접시 사놓고 그 중에 한 5개 다 먹고 내버리고 해마다 그냥 20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왜 정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첫째 이상하고 제가 정력이 강한들 이 속에서 뭐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여간 남녀가 만나기만 하면 이거를 생각한다. 이것도 아주 이상한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 할 게 되게 많죠. 뭐 시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좀 튀고 이러면 웃으면서 내 같으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또 일을 할 수도 있죠. 그 남자는 뭐 얻어치면서 뭐 하고 여자는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일도 할 수 있는데 꼭 요거하고 관련시켜서 말을 하니까 인간 관계를 니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아베하고 똑같은 문제죠. 아베 이 바보 같은 놈이 무역이 뭔지 한국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을 못해주니까 일본 망하게 됐어요. 저는 일본 곧 망한다고 봅니다. 빨리 망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게 10년 걸린다고 저는 안 봐요. 3년 내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거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일본은 폭삭 망하니까 망할 때는 폭삭 망해버립니다. 우리 조선이 청나라한테 질 때하고 똑같이 청나라 군대 500명이 왔는데 한국에서 3만 명인가 가가지고 전쟁 치면서 청나라 군인이 말 타고 한번 달려오기만 하니까 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져버렸어. 이게 쓸모없는 놈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버린다고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데 일본이 지금 어디를 지금 제가 빨리 망한다고 보느냐면 이거 소재 산업을 뭐 불화수선과 뭔가 이거 삼성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걸 삼성에서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삼성에서 전 세계 불화수소 필요한 것을 도로 또 거꾸로 팔아버리죠. 얘는 우리나라에 팔던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다른 나라에 팔던 것까지도 못 팝니다. 이게. 이거 문제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죠. 아까 이도현 선생님이 저한테 전지가위를 이 전지가위요. 지금 저기 어딥니까? 포항제철에서 기가스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철의 수백 배의 인장 강도가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옆에 흠집을 낼 수도 없고 녹도 안 설고 희한한 걸 만들었는데 이까지도요. 지금 우리가 전지가위가 일본보다 못해가지고 한국인들이 국산 안 사고 자꾸 외제 사거든요. 일제 사거든요. 이 가지고 전기가위 만들어 버리면 전 세계 농민이 다 전부 다 한국산 써버리죠. 이런 식으로 니들은 망한다. 니들이 지금 아주 정신 나간 짓이다. 이낙연 총리처럼 베트남 여성 때렸다고 총리의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마음 그게 너희들한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상품을 우리가 다 대체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발전하고 쟤들은 그냥 망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하여간에 주희가 공자를 어떻게 했던가 이제 거기까지인데 1시간 벌써 40분이나 이야기했네. 너무 오래 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자를 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맹자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 맹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맹자는, 언어하고 맹자를 읽은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맹자가 속이 시원하게 양해왕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준다 그러면 하필 왈 리입니까? 그러면 임금이 이로움을 찾고 경이 이로움을 찾고 대부가 이로움을 찾으면 임금을 죽이는 사람은 경이고 경을 죽이는 사람은 대부다. 결국 이 나라는 망한다. 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속 시원해가지고 이런 멍청한 놈은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성혁명이다 라는데, 이거 역성혁명 아닙니다. 역성혁명 글자가요, 바꿀 역자에다가 성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자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귀척지신은, 이거 임금하고 종기하고 결의 척자입니다. 같은 성의 사람들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성이 다른 사람, 이성지신은 떠나라 그래요. 그 나라를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성혁명은 감히 상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주나라 희씨 즉 왕족 출신이었죠. 자기가 최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건 꿈도 안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맹자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맹자는 공자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움을 전부 다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자의 이 이는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살신성인, 이 몸이 죽었어, 인을 이룬다, 뭐 이런 거, 그죠? 조문도 석사가이 막, 격렬한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는 바로 올바름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죽을 때가 생기면, 아침에 그 죽을 자리를 느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안 죽은 건, 저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 오는데, 우리 마을에 여기에 하얼빈에 오는데 저 녀석을 내가 죽이면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좋다 하고 죽여버렸죠. 살신성인이죠. 그건 조문도 석사가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것을 전부 다 못하게 해요. 그래가 이는 무슨 초전지심이라 이상을 해요. 그러고 뭐 얘는 뭐 부끄러움을 하는 수호지심이다. 이런 식으로 인의예지를 전부 다 이런 말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격렬하게 죽인다 이 말. 단지 자기 같은 귀족이 왕을 바꿔치기 한다. 이거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쥐들끼리 교체죠. 말하자면 일본의 자민당을 이렇게, 요즘 이제 일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고 참 실망스러운 게, 자민당은요, 국회의원의 40%가 아버지 아들 사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국회의원인 사람 몇 명 됩니까? 5명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그래도 다 물러받는 거죠. 그리고 이 수상이라든가 장관 있죠. 장관은 50%가 자기들끼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할아버지가 수상이었죠. 그 아베도 하는 거죠. 지금 그 외무부 장관 그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권호 걔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 다음에 장관할 수 있는 그것도 가족에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가 봐요. 세습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국 같으나 저거 아유 자석 애가
평생을 들었어요. 유승민도 예? 유승민도 물러가. 그렇지. 유승민이. 유승민이는 물러받았는데 그거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 물러받았는 건 아닌데 지금 아버지가 했으니까. 예, 아버지가 있어 그렇죠. 유승민이도 이게 말 안 되는 소리 자꾸 합니다. 예.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앉아가지고 안보야말로 진보를 해야 되죠. 안보야말로 진보를 해야 되죠. 얘는 막 이게 막 말 안 되는 소리. 꼭 이런 말 할 때는 안철수하고 같은 급이에요. 거의 같은 급이네. 예,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이 매너는 있죠. 이 매너 이제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는 예라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예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예를 이해를 못하는 거다. 매너 좋은 것이 예라면 예는 출세의 도구밖에 안 되죠. 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통합하고 하는 것이 예다. 그래서 또 그 예는 공동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끝없이 투쟁해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데 얘는 그걸 이해를 못해. 얘 둘이 비슷비슷한 놈인데 그래도 유승민이 아버지는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박정희한테 대들다가 좀 이거 터지기도 했고 그래도 막 일제강점기 그때 부잣집이었고 잘 나간 거 보면 얘도 보면 다지고 보면 이것도 친일파 옥수 맞습니다. 뭐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좋았죠. 그런데 유승민이는 좀 더 이상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 맹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왕필이라는 사람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없지만 왕필은 도덕경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뜻밖에도 도덕경의 주식을 처음 달았다는 사람은 한비자입니다. 그 곤모술수의 책을 쓴 사람. 그렇게 마키아벨리의 그 책 같은 것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여튼 왕필은 그랬는데 이 사람 책에서 멍청한 소리 있는 거 여기 지금 많이 적어놨는데 한 개 해야지 이걸 전부 다 하는 건 좀 그렇고 거기에 공자가 수리부작 새로이 짓더라도 전에 얻은 말들에 충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노팽에 비교하고자 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노팽이라는 말을 노팽을 노자와 팽조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왕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자는 수리부작한다고 했어요. 수리부작. 전에 내려온 것을 차근차근 그대로 적으면서 나는 창의적이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통에 충실한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팽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나는 그랬다 했는데 노자라는 사람은 공자하고 전혀 다르죠. 얼마나 다르냐면 제일 첫 구절이 도가도 비가도 뭐 상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야. 이 말은 지금까지의 도, 공자가 말했던 도는 도가 아니야. 딱 잘라 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존의 모든 걸 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리부작이 아니죠, 노자. 하고 팽조라는 사람은 6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공자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나치게 오래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 역사적 인물에는 자활이라는 거 선거 논어 속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팽이 어떻게 공자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700년 산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황당한 말을 믿을 만큼 이 왕필이라는 사람의 글을 가만히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의 김영옥인가 그 사람 지금 내 책, 내 강의 듣고 지 자꾸 거짓말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논어는 자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도 그 말은 그럴 법하다고 뭐지 뭔지 자궁이 있었다 그러는 거 봐요. 나중에 제 책을 전자북으로 만들어가 올리고 그 다음에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집어넣고 끝나고 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죠. 당신이 그때 했는 말은 내 책에 있는 건데 왜 내 이름 안 대고 하느냐. 당신 표절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고발하겠다. 나 그런 말 할 거예요. 좀 웃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왕필은 추론 능력이 굉장히 수준이 낮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게 왜 엉터리냐면 공자 다음에 인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공자 다음에 그 유명한 묵자하고, 묵자는 공자하고 다르지 않았어. 유묵이라고 했습니다. 유묵이라는 말은 두 개가 거의 같다 이 말이죠. 공자하고 맹자가 같았고 공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자하고 장자하고 비슷하다고 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묵자는 훌륭한데 묵자의 책이 공자처럼 묵자 죽자마자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묵자가 죽고 나면 200년 뒤에쯤 만들어졌어요. 200~300년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공자 죽고 200~300년 뒤에는 노자 도덕경과 같이 공자 욕하는 게 시대의 트렌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 책에 공자를 막 굉장히 욕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욕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욕해가지고 이 책 속에는 지금 이게 원래 묵자의 생각이냐 아니면 후대의 묵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보태놓느냐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마치 저거하고 똑같아요. 불경하고 똑같는데, 불경에 반야심경이라든가 건강경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말로 할 때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BCE 483년인가 두고 뭐 이것도 옷에 올려가지고 또 500 몇 년도 100살도 올려놨는데, 이때 죽은 것 좀 알겠기? 서기 전 한 5세기, 6세기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세기, 6세기까지 안 가는데, 이때 사람이라 그러는데, 반야심경과 건강경은 명백하게 1세기 때입니다. 그럼 이 500년 동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 반야심경과 건강경은 석가모니 이야기 아니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글자가 있었느냐 없느냐를 이제 그것까지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인도에는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글자가 있었고 산스크리트가 기원전 5세기쯤 나왔습니다. 5세기쯤 산스크리트가 있었는데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 된 글 한자도 안 남겼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 400년쯤 지나서 500년 지나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책은 인도에 석가모니가 죽고 난 후에 1세기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하고 아무 관계도 없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묵자를 읽을 때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묵자가 죽고 난 후에 200년 뒤에 책이냐. 그래서 공자를 막 너무 야비하게 욕하는데, 이거 묵자가 이런 말 할 리가 없어. 묵자가 왜 공자 욕합니까? 그리고 묵자가 그만큼 인간성이 비겁합니까? 묵자 죽고 나면 200년 뒤에 사람이 가는 거죠. 지금 저쪽에 태계하고 안면조식하고의 관계하고 비슷한데,
태계는 남명 조식을 굉장히 좋아했고 조식도 태계를 존경한다는 말을 했고 두 사람은 굉장히 우정이 굉장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나이가 조식이 한 살인가 많은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혹시나 남명 조식이 너무 과격한 말을 내가 다칠까 봐서 태계 선생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편지도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경남 사람들하고 경북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태도가. 태계는 뭐 그런데 경남 사람은 일단 태계 욕부터 합니다. 하고 남명이 더 잘났대요. 저는 그게 별로 쓸데없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태계는 태계의 몫이 있고 남명은 남명의 몫이 있는데 남명의 위대함은 그가 공부는 분명히 태계보다 못한 게 맞는데 실천을 공부보다 더 중시 여겨가지고 또 이순신 장군을 살린 정탁 같은 사람도 남명 조식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곽재우도 남명 조식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하고 그 경남 지역의 어병장이 다 남명 조식의 영향권이 있었으니까 이제 조선의 철학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조식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조식이 태계를 욕한 사람이다 그건 영 안 돼 그죠? 당신 지금 그 훌륭한 조식 선생이 왜 태계 욕하겠나? 이 지금 혐한서적서는 일본 놈이 약한 편에 되게 뭐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일본 놈들 정신 나간 놈들이죠. 왜 한국 사람 욕하는 책을 죽으라고 왜 씁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책 쓰는 놈도 이상하고 그 책 읽는 놈도 이상하죠. 그런데 야, 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말 듣고 그 사람 그 말 다시 안 해요. 두 사람은 훌륭한 인격과 인품 그리고 세상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기 나름대로는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괜히 욕한 게 아니다. 남명 조식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남명을 욕보이는 거다. 그리고 태계는 태계로 조식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누구도 말하지 않는 말을 갑자기 한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팽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게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왕필 하면 도덕경 주석권 쓴 사람 아닙니까? 왕필. 이 왕필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은 노자입니까? 공자입니까? 노자니까. 이건 노자라고 생각이 되죠. 아, 유는요? 유는 공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자는 유의 뭔가 해야 된다. 노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의라 그러죠. 그런데 왕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노자는 무의 경지에 들지 못했고 유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왕필이 자기의 견해로는 공자를 더 존경했죠. 그래서 차이나의 모든 노장 사상가들이 거의 대부분 노장 사상가들이 공자가 다 한 수 위답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만 공자하고 노자를 대립 구조로 보고 노자를 칭찬하면 자기는 진보적이고 욕심 없는 사람이고 공자를 욕하는 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왕필을 했는 말로만 봐도 전혀 안 맞다 이거죠. 거기 제가 한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 제일 밑에 있죠. 4페이지 밑에 왕필이 공자는 물을 체득하였으나 노자나 장자는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죠. 그냥 한자를 집어넣어준 걸 안 적어놨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상식적인 것도 깨어질 겁니다. 깨어질 것이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멀리서 온 분들한테
고맙기 짝이 없는데. 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요.